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4.15 이후에 부정선거들이 계속 저질러졌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부정선거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대통령까지도 부정선거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당에서 당대표 후보 4명 중에 3명이 부정선거를 언급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거법 개정안에 발의까지 같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정의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실체가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28년 검사로 있으면서 평생을 선관위와 공안부. 공안부에서는 부정선거 잡고 간첩 잡는 곳이거든요. 평생을 한 사람이. 그런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거는 부정선거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앞에 우리 민경호 의원이 움직였고 또 내 옆에 대통령이 움직였고 이래서 이 큰 틀의 그림이 만들어진 것을 정말 하늘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우리 셋 중에 누가 적절한 분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부정선거가 되려면 당락이 일단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조직적인 표가 얼마나 유입이 됐다고 보세요? 여러 사람이 여러 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많게는 뭐 54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여러 가지 해보고 여론조사 해보고 지금 우리가 지난 4.10 총선 이후에 유권자들의 투표수를 유권자들이 어떤 투표를 했는가 하는 걸 다 조사를 했어요. 각 지역별로 선관위 자료를 받아가지고 비용 내고 받아가지고 그걸 다 분석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잘못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제 질문의 취지를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유럽법과 우리나라 속한 뭐 대륙법과 뭐 미주 계열의 법이 이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단 4표의 우편 투표의 그 투표 용지 그 봉투의 날개 부분에 붙은 그 접착제의 접착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열렸다. 그런 걸 누가 문제 제기를 해서 전체 대통령 선거를 재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요. 우리나라는 부정선거는 항상 저질러진다. 그러나 그 부정선거의 결과가 전체 투표의 결과를 바꿀 만큼 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지금 그런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없이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제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00만 장의 차이가 났는데 한두 장의 잘못된 것을 꺼냈을 때 그런 얘기가 되지만 제 지역구 같이 한 지역구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검표를 할 때 한 장 혹은 석 장의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제 지역구에서는 재검표한 다음에 무려 279표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악의를 갖고 범의를 갖고 가짜표를 넣었다는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279표 차이가 2893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선거제도는 그 제도 자체로 완전성을 가져야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점이 없는 무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것만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좁은 프레임이죠.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훼손이 되면 그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거대한 조직에 의한 조직적 자행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표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 표를 자체가 수많은 찬반인들의 그걸 다 넘어서 가지고 그런 조직표가 들어올 수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접근 방식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접근 방식에 대한 얘기를. 내가 검사 때라면 누가 어디서 이걸 위조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검사가 아닙니다, 나는. 그러면 문제 제기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문제 제기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이든 수사기관이든 자기들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더러 밝혀라.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의료사고가 생기면 옛날에는 환자 당신이 밝혀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 바뀌었습니다. 의사들에게 너희들이 무결성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고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자들이 무결성을 밝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사람들이 무결성을 밝혀야 됩니다. 그 숫자는 말하라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밝힐 사람들이 바로 밝혀야 되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밝혀라.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제가 또 한 말씀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예, 조직적인 범죄가 있었다면 그 범죄는 어떻게 저질러졌고 그 증거를 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증거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수의 법칙을 배웠는데요. 표본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그게 커질수록 모집단의 성질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복잡한 걸 쉽게 얘기하자면 선거를 하면 전체 선거 당일 투표, 관외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의 비율이 비슷해야 합니다. 똑같진 않아도 비슷해야 합니다. 그게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현상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항상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가 났고요. 항상 10% 이상 차이가 났는데 이익은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항상. 자, 예, 항상 그런데 그 서울에 있는 49개의 지역구에 모두 당락에 관계없이 그 민주당 후보들은 사전 투표가 유리했는데 그런 방식 말고 이 서울에는 모두 425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행정동별로 봐도 항상 일정하게 425개 동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사전 투표에서 유리했습니다. 항상. 경기도에는 599개의 동이 있습니다. 599개의 동으로 잘라봤는데도 항상 민주당과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는 10% 이상 차이가 났고 그 이익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사전 투표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진보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니까 그런 게 아니냐. 수학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만 그 얘기도 틀렸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사전 투표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5, 60대 노년층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만약에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는 거라면 진보당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해서 많습니다. 그 모든 당들은 다 사전 투표에서 불리했습니다. 민주당만 왼쪽에 있는 진보 중에서도 민주당만 항상 유리했던 것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난다. 부산 전체, 인천 전체, 세종 전체, 울산 전체. 이렇다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상사태다. 저희들은 그걸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네.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부정선거에 관해서 그동안 계속 개헌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오셨고 한분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소진 전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계속 제가 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우리 대선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제가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윤석열 후보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본인이 대답을 하시고 자세하게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알고 계세요. 그때쯤에.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그리고 내가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연히 전달이 됐겠죠.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분들도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설명을 해드렸겠죠. 예.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게 있는데 저도 이거 다 따져봤었는데 그
그 서울에서 서초랑 강남에서도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던 게 있었는데 그다음에 인천의 중강화 옹진하고 강원도에서 같은 경우도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랑 배치되지 않습니까? 배치 안 됩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 말씀을 지금 잘못 알아들으셔서 어느 분이 기사도 그렇게 쓰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기사를 내렸지만 제 말씀은 사람이 자기가 이긴 것, 진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정치를 해보면 어느 지역은 사전 투표가 높고 어디는 당일 투표가 높고 그래야 돼요. 지금 당선되신 분들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는 전체 표수로 보면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후보의 당일 투표와 나경원 후보의 사전 투표를 비교를 하면은 항상 사전 투표에서 불리했습니다. 거기서 떨어진 후보, 민주당 후보를 보더라도 민주당 후보 자신의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비교하면 예외 없이 항상 그 사람은 졌을 때도 사전 투표에서는 이겼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전제를 까시는 거예요. 동일은 아니고 비슷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수의 법칙이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수학 교과서를 쓴 분들한테 얘기하시고요. 수학 법칙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시는 그 학자들이 많잖아요. 본인이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모집단이 다른 거죠. 모집단 다르지 않습니다. 사전 투표라는 모집단과 모집단하는 모집단의 중요한 경향성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기자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수학적으로 보면 그건 틀린 겁니다. 아니 웃지 마시고요. 기자님 여기 모집단이라는 건 하나의 지역구라는 모집단입니다. 유권자 전체 다른 유권자 그 지역구에 있다는 것이 하나의 모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 살고 그 후보들에 대해서 잘 알고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라는 하나의 성질을 지닌 모집단입니다. 여기에서 지역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갈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지역구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출신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호남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TK 출신 그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다르잖아요. 근데 왜 그 지역구에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수학적으로 지금 이제 수학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다른 거기에 대해 그게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맞다는 건 다른 질문 좀 하십시오. 예. 그 선거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랑 부정선거 관해서 혹시 윤 대통령 아주 정확하게 좀 어떤 얘기? 잘 못 들었습니다. 잘. 윤 대통령께서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좀 총리님께 어떤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그때 총장을 해보니까 부정선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 알아보니까 뭐 제가 이제 종로에 출마했었는데 종로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은 어떻고 어느 지역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듣더라. 이상하더라. 이랬는데 그때 총장 그만두면서 그 뒤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또 있습니다. 그때 후보 이제 토론회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 그 부정선거 여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에 대통령의 말씀과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준석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당에 입당하려고 만났을 때 인천에서 있었던 제가 제기했던 부정선거 문제를 그냥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때 그쪽 인천지검에 사람들을 보내서 확 뒤집어 버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싶었다는 표현을 아마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또 찾으신다면 공개된 자리에서 아직도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다음에 김규현 국정원장을 만났을 때는 내 선거도 이상하다. 10% 이상 앞서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0.73% 차이로 이기느냐. 나의 선거, 대선도 이상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영현 장관에게 주었다는 3가지 실체에 대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로 실물 투표지와 우리가 받아본 선거 결과 득표수는 일치해야 되죠. 그럼 당연히 증거 보존을 허락해야 되고 증거 보존된 투표지는 열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 총선 이후로 증거 보존은 법원이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실물 투표지를 열어보지 않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받아본 투표 결과 그리고 실물 투표지의 실제 카운팅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실체, 선관위 전산 조직의 무보안성,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 점을 취재해 주십시오. 왜 그럼 실물 투표지를 증거 보존해서 열어보지 않는가? 왜 확인해보지 않는가? 최종 투표 결과가 왜 갔는지 검증해보지 않는가? 기자님 질문하시겠다고. 예. 어제 그 황교안 총리님께 여쭙고 싶은데 헌재가 위법 심리를 계속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여쭙습니다. 그건 뭐 변호인단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으시기를 바라고, 왜곡되고 잘못된 이런 그 심리를 한다면 그건 변호사들이 당사자가 나서야 되는데, 당사자가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변호사들이 그래 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똑바로 해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헌재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문자를 내가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는 여러분 취재하시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특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한결같이 대법원에서 또 검찰, 경찰에서 한번 다룬 거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장기 투표용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받았으면 투표를 하실 것인가? 화살표 투표지라고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딱 붙은 투표용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거기다 투표하셨겠습니까? 그런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제발 삼으시고 여러분 기자분들의 날카로운 눈으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대법원은 이 부정선거의 카르텔입니다. 저희들이 뒤돌아 생각하면 이 법의 180일 이내에 다른 쟁송에 앞서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선거 무효 소송을 무려 27개월을 끈 끝에 민사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민경욱이 그 범인을 잡아오지 못했다는 코미디 같은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또 배추잎 투표용지는 매우 유력한 증거지만 실제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이 있었다면 그런 유력한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개그 대본을 써놓고 그거를 여러분 기각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여기 웃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게 내가 정말 신기한데 여러분 거기에 유력한 증거가 있었으면 부정선거가 돼야지, 부정선거 범인이 있었다면 그런 부정선거의 유력한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써놓고 그거를 판결물이라고 하는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부정선거가 제도가 됐다. 부정선거가 제도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대법원 판결 바뀐 사례가 많으니 한번 기자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잘못된 건 바꿔야죠. 대법원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대법원이 권위로 판단한 거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쓰신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단심입니다. 단심. 한 번 하는 거예요. 많은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것이다. 많은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여론도 바뀌기 때문에 하고 17건 고소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이라고 해서 저를 불러서 고소인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번에 그 고소 고발로 21대 총선 4.15 총선에 잘못을 가려달라고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을 변호인단과 상의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바뀔 수 있다. 그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그만하겠습니다. 예.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연대설도 주장도 있는데 지금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들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지난 5년 전에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다뤄주시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마음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간 거는 뭐 미국이라기보다는 워싱턴에 가면 전 세계에 있는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사태를 자유세계에 일어나면 안 되는 사태를 알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는 김에 백악관, 의사당, 대법원, 그다음에 UN 본부 앞에서도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Be aware or be next. 이 조심하지 않으면 다음번 당신네들이 부정선거의 희생양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거기까지만 간 줄 아세요.
백악관 안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서 NSC 사람들과 1시간. 다음에 바깥에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부 사람들과 1시간 바깥에서 다음에 그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서 부실장에게 30분, 부실장 30분 한 건 미국인이 들어갔지만 나머지 2개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실태를 알렸어요. 그때는 콧방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골프장까지 가서 그 앞에서 그 사람 만나려고 제가 토요일마다 다녔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보고를 받으셨을 때는 아예 부정선거가 뭐 있어 이러셨겠지만 11월 3일 날 선거가 있어서 부정선거에 희생양이 됐거든요. 그때는 새롭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측근이 한국에 왔을 때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당신의 경고를 좀 더 주의 깊게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그런 의사표명이 있길 바라지만 그래서 저는 이 20개월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를 해서 당선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고 그런 것이 여기에 미칠 영향은 미국에서 우리랑 비교하면 별로 일어난 것 같지 않은 부정선거의 실태를 고치기 위해서 부정선거 실태 파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태평양을 타고 우리 한국까지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선 노력이 있다는 사실이 여기 안에서 싸우는 우리 부정선거를 위해 싸우는 동지들과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수고들 많았습니다.